아침 한 잔을 대충 넘기면 염증은 조용히 쌓입니다. 요즘 몸이 이유 없이 쑤신 분 계신가요? 저는 30년간 염증과 대사를 연구해온 박사 김도윤입니다. 오늘 이 습관을 바로잡지 않으면 3달 뒤 피로와 통증이 일상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면서 생기는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느끼는 뻐근함, 계단 오를 때 숨차는 증상, 상처가 잘 아물지 않는 문제들이 모두 염증과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30년 동안 염증 연구를 해오면서 가장 놀라웠던 사실 하나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70세 이상 분들 중 80% 이상이 만성 염증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자신이 염증 상태에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20%도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염증이 조용한 살인자라고 불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처음엔 가벼운 피로감이나 소화불량 정도로 시작해서 서서히 관절 통증, 혈관 문제, 심지어 기억력 저하까지 일으키거든요.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이 몸 안에서 염증을 키우고 있습니다. 믹스커피 한 잔, 밤늦게 먹는 과일 한 조각, 하루 종일 앉아있는 생활이 모두 염증을 부추기는 요소들이에요. 특히 아침 식사를 거르거나 대충 때우는 습관이 가장 위험합니다. 제가 연구실에서 확인한 결과를 보면 아침을 제대로 챙겨 드시는 분들과 거르거나 간단히 때우시는 분들의 염증 수치가 평균 40% 차이가 났어요. 이 차이가 5년, 10년 누적되면 건강 상태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염증은 올바른 관리로 충분히 줄일 수 있습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회복을 경험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나본 수많은 분들이 실제로 증명해 주셨거든요. 심지어 80대 분들도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신 경우들을 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작 시점입니다. 염증은 누적되는 특성이 있어서 하루라도 빨리 관리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몸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염증 신호를 정확히 파악하고 일상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아침 한 잔으로 하루 종일 염증을 조절하는 비법도 공개해 드릴게요. 여러분은 어떤 증상 때문에 이 영상을 보게 되셨나요? 제가 자주 만나는 분들 중에 72세 이정아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정아님은 늘 아침을 거르거나 빵과 커피로 시작하셨습니다. 어느 순간부터는 이유 없는 피로와 부종, 무릎 통증이 계속됐어요. 처음엔 나이 탓이라 생각하고 그냥 두셨지만 점점 통증이 오래가고 상처도 잘 낫지 않으면서 불안해지셨습니다. 이정아님이 처음 저를 찾아오셨을 때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걸음걸이가 부자연스러웠고 계단을 오르는데도 중간에 2번이나 쉬셨어요. 가장 힘들어하신 건 밤잠을 제대로 못 주무시는 것이었습니다. 새벽 3시면 어김없이 깨서 아침까지 뒤척이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정아님처럼 많은 분들이 이런 증상들을 노화의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이세요.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 몸에서 염증이 누적되면서 나타나는 신호들입니다. 염증이 혈관을 타고 온몸을 돌아다니면서 관절, 근육, 심지어 뇌까지 영향을 미치거든요. 제가 30년간 연구하면서 깨달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70대 이후에 나타나는 대부분의 건강 문제들이 40대, 50대부터 조용히 쌓인 염증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관절염도, 혈관 질환도, 심지어 기억력 저하도 모두 염증과 연결되어 있어요. 특히 여성분들의 경우 폐경 이후 호르몬 변화로 인해 염증 반응이 더 활발해집니다. 그래서 50대 후반부터는 더욱 적극적인 염증 관리가 필요해요. 남성분들도 마찬가지로 60대 이후 테스토스테론 감소와 함께 염증 수치가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정아님과 함께한 건 거창한 약이나 치료가 아니었습니다. 아침 한 잔을 바꾸고 공복 시간을 지키는 작은 습관을 더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하루 30분 걷기와 간단한 호흡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한 달은 큰 변화가 없어 보였어요. 하지만 이정아님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따라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6주째 되던 날 이정아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박사님, 어젯밤에 새벽에 안 깼어요 라고 하시면서 목소리가 얼마나 밝으셨는지 몰라요. 2달 후 이정아님은 다시 시장을 오가며 가뿐하게 걸을 수 있게 됐어요. 무릎 통증도 거의 사라졌고 밤에도 깊게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피부색이 맑아지고 표정이 밝아지신 거였어요. 염증이 줄어들면서 혈색까지 좋아지신 겁니다. 그런데 이정환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상담해 드린 분들 중에 67세 박태영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셨어요. 당뇨 전 단계 진단을 받으시고 혈당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계셨는데 아침 습관을 바꾸신 후 3개월 만에 정상 수치로 돌아오셨습니다. 또 다른 분은 75세 최순희님이세요. 만성 변비와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셨는데 발효 음식을 꾸준히 드시고 공복 시간을 지키신 후 장 건강이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속이 시원하다고 하세요. 오늘 이 영상에서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염증 관리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혜입니다.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여러분의 건강한 노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런 중요한 정보를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끝까지 보시면 왜 지금 당장 여러분의 작은 습관을 바꿔야 하는지 분명하게 깨닫게 되실 겁니다. 마지막에 나올 단 하나의 실천법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거든요. 특히 오늘 마지막 부분에서 공개할 아침 해독 주스 레시피는 정말 중요합니다. 이걸 모르시면 지금까지 하신 모든 노력이 절반의 효과밖에 내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실천하셔야만 진정한 변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염증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늦기 전에 시작하는 것, 그리고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지속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이정환님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일상에서 염증을 키우는 숨겨진 요소들을 하나씩 정확히 짚어보겠습니다. 염증을 부르는 일상 속 습관들을 살펴보면서 여러분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불규칙한 식사와 공복 시간 부족 문제입니다. 밤참과 잦은 간식은 우리 장과 혈관에 계속해서 과부하를 주고 있어요. 서울대 식품영양학과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2시간에서 16시간 정도의 공복 시간이 우리 몸의 면역세포 재생을 크게 촉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건 우리 장의 회복 시간이에요. 음식을 계속 섭취하면 장 점막이 쉴 틈이 없어서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반대로 적절한 공복 시간을 유지하면 장 점막이 스스로 회복하면서 유익한 세균들이 활발해져요. 68세 박영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박영수님은 하루 3끼 식사 외에도 자주 과자나 떡을 드셨는데 피로감과 혈당 불안정이 심하셨어요. 특히 오후만 되면 극심한 졸음에 시달리셨고 소화도 잘 안 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저녁은 7시 이전에 마치고 최소 12시간 공복을 유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배고픔 때문에 힘들어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오히려 속이 편해지신다고 하셨어요. 한 달 후 박영수님은 체력이 눈에 띄게 회복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공복 시간 동안에는 물이나 무가당 차를 충분히 드시는 게 좋아요. 특히 따뜻한 물은 혈액순환을 도와주면서 독소 배출도 촉진합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공복 시간을 조절하기 전에 반드시 개인 상태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저혈당 위험이 있거든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시간 정도 공복을 지키고 계신가요? 두 번째는 무심하게 마시는 믹스커피 습관입니다. 커피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에서 발표한 결과를 보면 커피 속 폴리페놀 성분이 혈관 탄력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문제는 믹스커피에 들어있는 설탕과 프림의 양입니다. 시중에 판매되는 믹스커피 한 스틱에는 설탕이 보통 6g에서 8g 정도 들어있어요. 하루 3잔만 마셔도 설탕을 24g이나 섭취하게 되는 거죠. 이는 세계보건기구에서 권장하는 일일 설탕 섭취량의 절반에 해당합니다. 74세 김순자님은 하루에 5잔 이상 믹스커피를 드셨는데 속이 쓰리고 소화도 잘 안 되셨어요. 더 심각한 건 혈당 수치가 계속 불안정했다는 겁니다. 공복 혈당이 정상 범위 상한선을 계속 오가고 있었거든요. 제가 제안한 방법은 하루 1잔에서 2잔으로 줄이고 설탕을 절반만 넣고 누룽지를 소량 첨가하는 것이었습니다. 누룽지는 혈당 상승을 완만하게 해주면서 소화도 도와줘요. 한 달 후 김순자님은 속이 훨씬 편해졌다고 하셨어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원두커피에 우유를 조금 넣어서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카페인 흡수 속도가 느려져서 위에 부담도 덜하고 칼슘도 섭취할 수 있거든요.
다만 위장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공복에 커피를 마시는 걸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믹스커피를 하루에 몇 잔 정도 드시고 계신가요? 세 번째는 운동 없이 하루를 보내는 습관입니다. 우리 혈관과 면역 시스템은 꾸준한 빠른 걸음으로 활성화됩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에서 20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하루 30분 이상 빠른 걸음으로 걷는 사람들의 만성 염증 수치가 25%나 낮아졌다고 발표했어요. 운동이 염증을 줄이는 메커니즘은 이렇습니다. 적절한 강도의 운동을 하면 근육에서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돼요. 이 물질이 염증을 억제하고 면역 기능을 개선해 줍니다. 또한 운동을 통해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염증 물질들이 빠르게 배출되기도 하고요. 70세 최영호님은 무릎 통증 때문에 운동을 멀리 하셨는데 오히려 근력이 약해지면서 통증이 더 심해지셨어요. 무릎 주변 근육이 약해지면 관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지거든요. 제가 권해드린 건 하루 40분 정도 자신의 페이스에 맞춰 걷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15분 정도 천천히 걸으시면서 시작했어요. 일주일마다 5분씩 늘려가면서 점차 시간을 늘렸습니다. 속도도 처음엔 산책 수준에서 시작해서 점차 빠르게 걸을 수 있도록 도와드렸어요. 2달 후 최영호님은 무릎 통증 빈도가 크게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걷기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올바른 자세예요. 등을 곧게 펴고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시면 됩니다. 발 뒤꿈치부터 땅에 닿도록 하고 보폭은 너무 크게 하지 마세요. 무릎이나 허리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처음엔 천천히 걸으시면서 서서히 속도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은 몇 분 정도 걸으셨나요? 네 번째는 스트레스와 얕은 호흡 문제입니다. 스트레스 자체가 우리 몸의 염증 반응을 증폭시키는데 깊은 호흡은 이를 진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일본 규슈 대학교 의학부 연구진이 발표한 자료를 보면 10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복식 호흡만으로도 혈압이 현저히 낮아진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 호르몬이 일시적으로는 도움이 되지만 만성적으로 분비되면 염증을 증가시키고 면역 기능을 떨어뜨려요. 깊은 호흡은 이런 스트레스 호르몬 분비를 줄여줍니다. 65세 이명자님은 불면증과 두통에 시달리셨는데 특히 밤에 잠들기가 어려우셨어요. 낮에도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얕게 쉬어지는 증상이 있으셨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모두 만성 스트레스와 연결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려드린 호흡법은 정말 간단했습니다. 화가 나거나 답답할 때 10초 동안 깊게 들이마시고 10초 동안 천천히 내쉬는 것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도 같은 호흡을 10분 정도 해보시라고 했어요. 처음엔 어색해 하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효과를 느끼기 시작하셨어요. 한 달 후 이명자님은 숙면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두통도 현저히 줄어들었고 낮에도 마음이 훨씬 편안해지셨다고 하셨어요. 호흡 운동을 할 때는 배에 손을 얹고 배가 부풀었다 꺼졌다 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가슴이 아니라 배로 숨을 쉬는 게 중요해요. 다만 호흡 연습을 하시다가 어지럼증이 생기면 즉시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호흡 훈련을 몇 번 정도 하셨나요? 5번째는 등 통증을 무시하는 습관입니다. 우리 등에는 신경들이 집중되어 있어서 내장 건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등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의 40%에서 장이나 간 질환과의 연관성이 발견됐다고 나와 있습니다. 등 통증이 단순히 근육이나 관절 문제만이 아니라는 거죠. 특히 등 가운데 부분의 통증은 위나 췌장과 관련이 있을 수 있고 등 아래쪽 통증은 신장이나 대장과 연결될 수 있어요. 69세 한미정님은 등 가려움증과 통증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셨다가 나중에 간 수치 이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처음엔 단순한 근육 통증이라고 생각하셨는데 계속 반복되면서 검진을 받아보니 지방간 진단을 받으셨거든요. 다행히 초기에 발견해서 식단 조절과 함께 등 스트레칭을 병행하시면서 호전되셨습니다. 매일 등을 펴주는 스트레칭을 하시고 가족분과 함께 등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등 스트레칭은 간단해요. 벽에 등을 대고 서서 양팔을 위로 쭉 뻗거나 의자에 앉아서 등을 뒤로 젖히는 동작을 해보세요. 하루에 3번 정도 한 번에 30초씩 해주시면 됩니다. 지속적인 통증이나 색소 침착이 생기면 반드시 검진을 받으셔야 합니다.
특히 등 통증과 함께 소화불량이나 복부 불편감이 있으시면 더욱 주의 깊게 관찰하세요. 최근에 등에 불편함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가요? 여섯 번째는 늦은 밤 과일이나 야식을 드시는 습관입니다. 과일은 분명히 건강에 좋지만 밤에 먹으면 중성지방을 높일 수 있어요. 분당 서울대병원 내분비내과에서 발표한 연구 결과를 보면 밤 9시 이후 섭취하는 간식이 혈관 경화를 촉진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과일에는 과당이 들어있는데 이 과당이 밤에 섭취되면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전환되기 쉬워요. 낮에는 활동량이 많아서 에너지로 사용되지만 밤에는 그대로 저장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71세 오세준님은 밤마다 사과나 배를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는데 건강검진에서 중성지방 수치가 계속 높게 나왔어요. 다른 건 특별히 문제 없는데 중성지방만 높아서 원인을 찾지 못하고 계셨거든요. 자세히 물어보니 저녁 식사 후 2시간 정도 지나서 과일을 드시는 습관이 있으셨어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해서 매일 밤 과일을 드셨던 건데 이게 오히려 중성지방을 높이고 있었던 거예요. 과일을 점심 이후까지만 드시고 저녁 이후에는 물이나 따뜻한 차로 대신하시라고 권해드렸더니 3개월 후 수치가 정상 범위로 돌아왔습니다. 혈관 건강도 크게 개선됐고요. 과일은 비타민과 섬유질이 풍부하지만 과당도 들어있기 때문에 시간을 조절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오전이나 점심 직후에 드시면 활동량이 많아서 에너지로 잘 사용됩니다. 저녁 이후에 단맛이 당기시면 따뜻한 허브차나 보리차를 드셔보세요. 여러분은 과일을 주로 언제 드시나요? 이렇게 염증을 부르는 습관들을 파악했다면 이제는 몸속 염증을 적극적으로 줄이는 실천법들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염증을 낮추는 생활 실천법들을 하나씩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아침 해독 주스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브로콜리, 양배추, 토마토, 사과, 바나나를 살짝 삶아서 갈아 마시면 영양소 흡수율이 90% 이상 올라가요. 생으로 먹을 때보다 소화 부담도 줄고 항염 효과도 훨씬 뛰어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브로콜리와 양배추는 3분 정도만 살짝 데치시면 됩니다. 너무 오래 끓이면 비타민C가 파괴되거든요. 토마토는 오히려 가열했을 때 라이코펜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5분 정도 끓여주시면 좋아요. 종이컵 한 잔 정도의 양으로 아침 공복에 드시면 됩니다. 처음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면 오히려 몸이 찾게 될 거예요.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와 바나나 양을 줄여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달콤한 맛보다는 영양소 섭취에 중점을 두시면 돼요. 73세 윤영자님은 매일 아침 이해독 주스를 드신 후 3개월 만에 만성 변비가 완전히 해결됐다고 하셨어요. 피부색도 맑아지고 기력도 훨씬 좋아지셨고요. 아침 해독 주스 만들기에 도전해 보시겠어요? 두 번째는 울금 한 스푼 습관입니다. 울금 속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이 담즙 분비를 촉진해서 콜레스테롤 배출을 도와줍니다. 또한 강력한 항염 작용도 하고 있어요. 최근 인도 델리 대학교 연구에서는 커큐민이 관절염 염증을 60%까지 감소시킨다는 결과도 발표했습니다. 울금가루 1g 정도를 물이나 우유에 타서 아침에 드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맛이 낯설 수 있지만 꿀을 조금 넣으시면 더 드시기 쉬워요. 또는 울금 우유를 만드셔도 좋습니다. 따뜻한 우유에 울금가루와 계피가루를 조금 넣으면 맛도 좋고 염증 완화 효과도 뛰어나요. 다만 담낭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섭취 전에 개인 상태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담즙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에 담석이 있으시면 주의가 필요해요. 울금 우유나 울금차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발효 음식을 곁들이는 것입니다. 동치미, 청국장, 된장 같은 우리나라 전통 발효 식품에는 유익한 균들이 풍부해서 장 면역력을 지켜줘요. 장이 건강해야 염증도 줄어들거든요. 최근 서울대 미생물학과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에서 항염 효과가 있는 유산균을 20여 종이나 발견했다고 합니다. 하루 한 끼 정도 작은 그릇으로 곁들여 드시면 충분합니다. 특히 청국장은 나토키나제라는 효소가 들어있어서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다만 너무 짜지 않게 조절해서 드시는 게 중요해요. 나트륨 섭취량이 늘어나면 오히려 염증을 키울 수 있거든요. 김치를 드실 때도 국물보다는 건더기 위주로 드시고
된장찌개도 된장을 적게 넣고 야채를 많이 넣어서 끓이시면 좋습니다. 오늘 식탁에 발효 음식을 올리셨나요? 네 번째는 표정 근육과 씹기 운동입니다. 웃을 때 사용하는 근육과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이 비슷해서 꼭꼭 씹고 자주 웃으면 침 분비와 파로틴 호르몬 분비가 활발해져요. 이 호르몬은 우리 몸의 노화를 늦추고 면역력을 높이는 역할을 합니다. 일본 도쿄 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하루 30분 이상 크게 웃는 사람들의 염증 수치가 일반인보다 30% 낮다고 나와 있어요. 웃음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이고 엔돌핀 분비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음식은 최소 30번 이상 꼭꼭 씹어 드시고 하루에 3번 이상은 의도적으로 크게 웃어보세요. 거울 보면서 웃는 연습을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턱관절에 통증이 있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천천히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76세 박정수님은 매일 아침 거울 앞에서 5분간 웃는 연습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지금은 자연스럽게 웃음이 나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늘 몇 번이나 크게 웃으셨나요? 다섯 번째는 라운드 숄더 교정 스트레칭입니다. 어깨가 앞으로 말린 자세를 오래 유지하면 가슴 근육인 소흉근이 경직돼서 호흡량이 줄어들고 혈류순환도 나빠져요. 특히 시니어분들은 오랜 시간 구부정한 자세로 계시는 경우가 많아서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무릎을 붙이고 등을 곧게 편 상태에서 손바닥을 귀 옆까지 올려서 15초간 버텨보세요. 이렇게 하면 소흉근이 늘어나면서 호흡이 깊어집니다. 처음엔 10초부터 시작해서 점차 시간을 늘려가시면 됩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벽을 이용한 가슴 스트레칭도 있어요. 벽에 한 팔을 대고 몸을 반대편으로 돌려서 가슴 근육을 늘려주는 방법입니다. 양쪽을 번갈아 가며 해주시면 효과적이에요. 어깨나 목에 통증이 심하신 분들은 전문가 지도를 받으시는 게 좋겠어요. 무리해서 하시다가 다치시면 안 되거든요. 지금 바로 따라서 해보실래요? 여섯 번째는 충분한 수면입니다. 6시간에서 8시간 정도의 깊은 잠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과 성장 호르몬 분비를 도와줘요. 성장 호르몬은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 필요한 호르몬이거든요. 특히 밤 11시에서 새벽 3시 사이에 가장 많이 분비됩니다. 수면 중에 우리 뇌에서는 글림파틱 시스템이 작동해서 독소를 배출해요. 이때 염증 물질들도 함께 제거되거든요. 수면이 부족하면 이런 해독 작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염증이 쌓이게 됩니다. 밤 11시 이전에 잠자리에 들고 스마트폰은 잠들기 1시간 전에 끄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의 블루라이트가 멜라토닌 분비를 방해해서 숙면을 어렵게 만들거든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제한하시는 게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아요. 잠들기 전에 따뜻한 차를 한 잔 드시거나 가벼운 독서를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69세 정말수님은 잠들기 전 캐모마일 차를 드시기 시작한 후 불면증이 많이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어젯밤에 몇 시간 주무셨나요? 일곱 번째는 따뜻한 물로 목욕하는 습관입니다. 38도에서 40도 정도의 따뜻한 물에 15분 정도 몸을 담그면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근육 긴장도 풀려요. 특히 잠들기 2시간 전에 목욕을 하시면 체온이 자연스럽게 떨어지면서 깊은 잠에 드실 수 있습니다. 목욕할 때 앱솜 솔트를 넣으시면 근육 이완 효과가 더 좋아져요. 앱솜 솔트에는 마그네슘이 들어있어서 염증 완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심장 질환이나 혈압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물 온도를 조금 낮춰서 하시기 바랍니다. 여덟 번째는 햇볕 쬐기입니다. 하루 20분 정도 햇볕을 쬐면 비타민 D가 생성되면서 면역력이 높아져요. 비타민 D는 염증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영양소거든요. 특히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햇볕이 가장 좋습니다. 얼굴과 팔을 햇볕에 노출시키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선크림을 바르지 않은 상태로 20분 정도 쬐신 후에 선크림을 발라주시면 됩니다. 다만 피부가 약하신 분들은 시간을 줄여서 조절하시기 바랍니다. 실내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하면 야외에서 걷기 운동을 하면서 햇볕도 함께 쬐시면 일석이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내용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실천 방법을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염증을 부르는 6가지 일상 습관과 염증을 줄이는 8가지 실천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잘못된 습관들을 정리해보면 불규칙한 식사와 짧은 공복 시간, 과도한 믹스커피 섭취, 운동 부족, 스트레스와 얕은 호흡
등 통증 방치, 그리고 늦은 시간 과일 섭취였습니다. 이런 습관들을 방치하면 우리 몸에 염증이 계속 쌓여서 만성 피로, 관절 통증, 혈관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히 무서운 건 이런 증상들이 서서히 진행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픈 게 아니라 몇 년에 걸쳐 조금씩 나빠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워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되고 나서야 심각성을 깨닫게 됩니다. 제가 30년 동안 연구하면서 본 결과 70대의 건강한 분들과 그렇지 않은 분들의 차이는 40대, 50대에 얼마나 염증을 잘 관리했느냐에 달려 있었어요. 건강한 70대 분들은 대부분 젊었을 때부터 작은 습관들을 꾸준히 지켜오신 분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올바른 관리 방법들을 실천하면 어떻게 될까요? 아침 해독 주스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울금과 발효 음식을 꾸준히 섭취하고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운동을 병행하면 면역력이 되살아나고 하루하루가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많은 분들이 이런 작은 변화들로 놀라운 회복을 경험하셨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의 뻐근함이 사라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차지 않게 되고 상처도 예전보다 빨리 아물게 됩니다. 무엇보다 표정이 밝아지고 활력이 넘치게 되세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78세 김봉수님 사례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는 지팡이를 짚고 오셨는데 6개월 후엔 지팡이 없이 걸어서 오셨거든요. 혈압도 안정되고 당뇨 수치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가족들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고 할 정도였어요. 이런 변화가 가능한 이유는 우리 몸의 회복력이 생각보다 훨씬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가 없어요. 올바른 방법으로 꾸준히 관리하면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제안을 드린다면 바로 아침 해독 주스 한 잔입니다. 브로콜리 한 송이, 토마토 한 개, 사과 반 개 정도면 충분해요. 끓는 물에 3분 정도 살짝 데쳐서 믹서에 갈아 드시면 됩니다. 종이컵 한 잔 분량으로 시작해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를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 해독 주스에 생강을 조금 넣으시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생강 한 톨 정도만 함께 갈아서 넣으시면 항염 효과와 혈액순환 개선 효과를 동시에 볼 수 있어요. 어렵게 느껴질 필요 전혀 없습니다. 재료 준비가 번거로우시면 하루 걸러 하루씩 해보셔도 돼요. 중요한 건 시작하는 것이거든요. 완벽하게 하려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할 수 있는 만큼만 천천히 시작해 보세요. 이 한 잔만으로도 여러분 몸속의 염증 신호가 달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보통 2주 정도 지나면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벼워지는 걸 느끼실 수 있고 한 달 후엔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일주일 열심히 하다가 그만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러면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어요. 작은 변화라도 매일 반복하는 게 중요합니다. 습관이 되면 오히려 안 하는 게 더 어색하게 느껴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혈관 건강과 염증의 관계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특히 흰머리와 만성 피로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를 개선하는 숨겨진 방법들을 공개해드릴 예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신호들이 있거든요. 흰머리가 단순히 노화의 상징이 아니라 염증과 혈관 건강을 알려주는 중요한 신호라는 걸 아시나요? 또한 만성 피로가 단순히 나이 때문이 아니라 특정 영양소 부족과 관련이 있다는 것도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변화는 거창한 것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 매일 반복하는 작은 습관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건강은 하루아침에 잃는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되찾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모여서 5년 후, 10년 후의 건강을 결정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서 가장 먼저 실천해보고 싶은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